동쪽숲 쉼터입니다. 강릉 하슬라디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동쪽숲이에요. 2024년 마지막 12월을 맞이하고 있네요. 각종 모임의 송년회에 차근차근 참여하면서 평안한 마무리를 하나 싶었어요. 그런데 난데없이 12월 3일 밤에 비상계엄이라니. 12.6 박정희 대통령 서거 사건에 이어 1980년 5월 17일 신군부의 비상계엄을 거쳐서 광주 5.18로 피로 얼룩진 흔적을 고스란히 경험한 사람으로서 정말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이런 일을 벌인 것이 정말 미친놈이 아니고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네요. 이젠 정말 바닥을 쳤구나 하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어요. 전 쉼터를 이어오면서 여러 차례 우리가 세계의 중심이 되리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더불어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질서가 세워지는 과정을 겪으리라 예상했네요. 바로 세계적인 공감을 불러일으킬 새로운 질서죠. 바로 이 생뚱맞은 비상계엄이 그 방아쇠이자 시발점이라고 생각되더라고요. 이미 우리 국민은 모든 역경을 극복해서 결코 흔들릴 수 없는 민주주의에 대한 내공을 쌓고 있어요. 그 예는 하다못해 진화군으로 나선 군인까지도 계엄에 가담하지 않을 정도로 말이죠. 지연시키고 총 한 발 쏘지 않았죠. 이젠 우리도 국가와 국민을 우선하고 더불어 세계를 선도하고 바르게 이끌어갈 능력과 그에 어울리는 성품을 가진 사람들을 구별해서 선택할 줄 알아야겠죠. 최소한 옥석은 가릴 줄 알아야겠어요. 그래야 시대에 부합한 대한민국 국민 자격이 있겠죠. 그래서 12월엔 우리의 새판 짜기, 선비 문화로 이야기해요. 조선시대의 500년을 이끈 근본 정신의 흐름이 선비 정신이라고 해요. 지금 변혁의 시대에 요구되는 것을 과거의 것을 구해 온고지신하려고 하네요. 동쪽 숲의 윤슬 같은 이야기는 우리가 늘 마주하는 선비 정신의 사례로 이야기합니다. 강릉 하슬라디오 동쪽 숲 쉼터 그 18번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선비란 무엇일까요? 표준 국어 대사전을 찾아볼게요. 첫째, 예전에 학식은 있으나 벼슬을 하지 않은 사람을 이르던 말. 둘째, 학문을 닦는 사람을 예스럽게 이르는 말. 셋째, 학식이 있고 행동과 예절이 바르며 의리와 원칙을 지키고 관직과 재물을 탐내지 않는 고결한 인품을 지닌 사람을 이르는 말. 넷째, 품성이 얌전하기만 하고 현실에 어두운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네요. 역시 국어 대사전답게 잘 설명해 주네요. 사전 찾은 김에 속담 하나 풀고 갈게요. 선비 논대 욕나고 학이 논대 비늘이 쏟아진다. 뜻은 훌륭한 사람의 자취나 착한 행실은 반드시 좋은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에요. 그럼 선비와 관련해서 철학적이고 시대적 정의와 역할을 살펴볼게요. 선비는 학식과 인품을 갖춘 사람에 대한 호칭으로 특히 유교 이념을 구현하는 인격체 또는 신분계층을 가리키는 유교 용어라고 정의하네요. 한자어로 선비사와 같은 뜻으로 쓰이고요. 선비는 학업을 통해 자신의 인격을 수양하고 학문을 연마하며 벼슬살이를 통해 자신의 뜻을 펴고 신념을 실현했고요. 유교를 국시로 삼은 조선시대에 들어와 도학의 이념을 담당하는 사회의 지도계층으로서 지위가 확립되었어요. 더불어 유교적 도덕 규범들을 모범적으로 실천해서 대중들을 교화하는 사회적 책임도 졌네요. 오늘날은 사회가 요구하는 이념적 지도자 내지 지성인의 의미로 이해할 수 있겠네요. 정리가 참 잘 되었죠? 금장태 선생님 말씀이네요. 우린 일반적으로 선비를 이야기할 때 주로 조선시대를 떠올리죠. 앞서 이야기한 대로 유학이 기반이기 때문일 것이고요. 하지만 유학은 고려 때도 존재했고 또 어떤 이는
아예 우리 민족의 시조대인 단군 시대로까지 연계해서 국시인 홍익인간으로부터의 연속성을 가진다고 이해하기도 해요. 저도 이것이 더 올바른 해석이라고 생각되네요. 혹자는 조선시대가 반상을 구별하던 시대라 선비도 지배계급을 대표하기에 보편적 시대성을 표현하기에 편협된 부분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겠지요. 여기서 반상은 양반과 상놈을 이야기해요. 사전엔 상놈을 상사람으로 표시했더라고요. 놈자를 쓰기가 조금 그래서겠죠. 하지만 상사람보단 상놈이 더 어울리네요. 그렇죠? 다시 돌아가서 어느 시대에나 그 시대를 이끄는 개념과 철학 등 시대 정신은 지배계급으로부터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조선 왕조는 27대 518년 지속된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기록은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긴 역사에 해당해요. 다른 왕조와 비교해 볼게요. 조선시대에 중국은 명나라와 청나라였는데 명나라가 16대에 276년, 청나라가 296년, 고작 300년도 되지 않아요. 역대 중국에서 가장 긴 통일국가로 기원전 202년 유방이 건국한 한나라도 고작 426년간 지속했네요. 그럼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단일 왕조가 이렇게 길게 유지된 것에는 그 중심이 되어 이어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든 정신과 문화가 무엇인가 특별했기에 가능했단 거죠. 그리고 핵심은 백성들과 함께 지속할 수 있었던 그 무엇인가가 있었기 때문이죠. 여기엔 우리 민족의 독특한 민족적 특성이 한몫을 한 것도 있어 보여요. 서울대 종교학과 성혜용 교수님의 유튜브 대답 내용 중에 우리 민족의 독특한 특징 중에 신기와 문기가 있다고 해요. 간단히 설명해 보면 신기는 흔히 무당이 되는 것 같이 신을 느끼는 것과 유사하지만 보다 근원적으로 보면 현실 너머에 보이지 않는 차원, 곧 신적 영역을 쉽게 받아들이는 성향을 말해요. 문기는 글을 읽고 배우고 사고하고 지적으로 사유하는 능력이 뛰어남을 말해요. 특히 문기에 집중해 보면 반상으로 나뉘어 글을 읽지 못하는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지적으로 사유하는 능력이 뛰어난 특성 때문에 일반 백성들이 도덕과 사람됨에 대해 쉽게 받아들일 능력이 뛰어났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더군다나 조선 500년이 유교가 기반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 사람으로 갖춰야 할 도리, 또 수양을 해서 자신의 욕망과 사회관계 속에서 인간이라면 인, 의, 예, 지 네 가지 덕목을 지키는 존재여야 한다는 것과 같이 이성적이고 이념적인 것을 쉽게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이 신기나 문기나 모두 작은 개인을 넘어서서 더 큰 차원을 인식하는 능력으로 보면 요즘 용어로 메타인지 능력이 뛰어나다는 얘기지요. 메타인지는 내 자신이 무엇을 알고 있고 무엇을 모르는지를 알고 있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구분하고 고쳐나갈 수 있는 능력이 탁월하다는 얘기죠. 결국 생각에 여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겠죠. 참 머리 좋은 민족이지요. 이렇게 조선 500년이 유지되었을까에 대한 대답을 찾기 위해 빙 돌아왔지만 높은 도덕성과 책임감 등 좋은 유교의 실천에 본보기가 된 선비 정신이 일반 백성에게도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었음이 미루어 짐작되네요. 그럼 조선시대 선비가 갖췄던 덕목을 살펴볼게요. 선비는 신분적으로 양인 출신이에요. 첫째는 학문에 대한 열정이에요. 선비는 유교 경전, 예를 들면 사서, 오경 등을 중심으로 학문을 익히고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게을리하지 않았죠. 학문을 통해 자신을 수양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에 기여하는 것을 이상으로 삼았어요. 사서는 논어, 맹자, 대학, 중용을 말하고 삼경은 시경, 서경, 역경을 말하고 삼경에 춘추와 예기를 합해 오경이라고 하고 합해서 사서, 오경이라고 하네요.
둘째, 도덕성과 인격을 중시했어요. 단순히 지식이 많다고 선비로 불리지 않았네요. 오륜에 충실하고 자신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여 도덕적 기준에 부합하는 삶을 살려 노력하는 것이 중요했어요. 실제로 도덕적으로 사람 구실 제대로 하지 못하는 양반은 일반 백성들도 존중하지 않고 무시당했다는 기록이 많이 남아 있네요. 셋째, 사회적 책임 의식이 있었죠. 선비는 배우고 익힌 학문과 도덕 등 유익한 것을 실천해서 백성을 올바르게 이끌고 사회의 정의와 질서를 유지하려는 의무감을 가졌어요. 이런 이유로 관직에 나가기도 하고 관직에 나가지 않고 후학을 기르거나 또는 정신적 지도자로서 그 역할에 충실했고요. 넷째, 청빈과 검소를 생활화했어요. 많은 선비들은 물질적 부귀보다 정신적 풍요를 중시하고 검소한 생활을 추구했어요. 물질적 욕망에 흔들리기보다 의의를 지키려는 태도를 중시했네요. 이러한 선비의 사회 지도층으로서 정신적 지주로서의 삶이 백성들에게 고귀한 모습으로 각인되고 더불어 문기를 가진 지혜로운 백성들도 선비를 닮고 싶어하는 문화가 조선 500년을 지탱할 수 있었던 바탕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되네요. 정진영님의 조선시대 양반과 선비에 따르면 조선시대 후기에 반상의 질서가 많이 흐트러져서 양반과 족보를 사고 파는 일도 많았대요. 이렇게 상 사람들이 양반이 되고자 했던 경향은 결코 수그러들지 않았다고 해요. 이런 결과를 보인 것에는 세속적인 권세를 누리려는 욕망도 있었겠지만 선비가 되어 고귀한 가치를 누리고자 했던 문기를 충족하자 하는 기본 욕구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네요. 그럼 선비의 대표적 표상인 조선의 청백리에 대해 알아볼게요. 모던 선비의 저자 이동희님에 따르면 조선의 청백리는 조선조 518년 동안 218명에 불과했대요. 그중 조선 초기로 평가되는 200년 동안 156명으로 3분의 2가 선발되었고 이때의 청백리들의 삶은 거의 신화급으로 평가된다고 하네요. 그러면 청백리를 뽑는 기준이 무엇이었을까요? 수기치인 8덕목인데 특히 수기의 5덕목이 근본이었다고 해요. 수기치인은 자기를 수양한 후에 남을 교화하여야 한다는 뜻으로 유학이 실현하고자 하는 진리 구현의 방식이래요. 첫째가 청백, 청렴, 결백이지요. 둘째가 근검, 성실과 근면. 셋째가 후덕, 후덕한 정치로 개인의 욕심을 버리고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힘썼는가. 넷째가 경효, 윗사람을 공경하고 아랫사람을 사랑했나. 다섯째, 인의, 정의로움과 헌신적인 봉사예요. 여기에 더해 선정을 베풀었는가와 충성도, 그리고 법을 잘 따르고 지켰는가로 8가지네요. 청백리를 많이 배출한 부서를 보면 호조, 지금의 재무부가 1등, 다음이 공조, 건설부, 그 다음이 형조, 법무부 순이었다고 해요. 지금과는 부서의 격이 여러 점에서 다르겠지만 어쨌든 국가재정을 담당하는 부서가 1등을 한 것은 매우 건실해 보이는 결과지요. 이렇게 부족하지만 세계의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만큼 단일 왕조로 500년을 이끌어온 바탕이 되었던 유교를 기반으로 한 선비 정신에 대해 알아봤네요. 선비가 표준 국어사전에 언급된 부정적 의미로 품성이 얌전하기만 하고 현실의 어두운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처럼 시대가 바뀌어감에 적응하지 못한 면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시대에 빠르게 적응해서 시의 적절한 선비 정신을 창조해낸 경우가 더 돋보이네요. 서문에서 밝혔듯 지금 선비 문화를 들춰낸 것은 옛것을 익혀서 새로운 것을 창조하기 위해서예요. 이 선비 정신을 새 시대의 장이 열리는 이때에 어떻게 적용하는 것이 좋을까요? 조선시대와 달리 반상이 없어진 지금은 우리 모두가 선비이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린 문기를 가진 민족으로 그 자질은 우리의 4천여 역사를 통해 이미 확인되었죠.
특히 과분하게 국민으로부터 주권을 위임받아 행사하는 분들은 더욱 선비의 덕목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더불어 우리들도 공동체의 일원으로 선비 정신으로 단단히 무장해서 그들을 바로 이끌고 또 그들을 내세울 때 옥석을 바로 가릴 수 있는 해안을 갖도록 노력해야겠어요. 우리 모두가 현대 선비로 탈바꿈해서 서로에게 본보기가 되어 고귀한 삶을 향유하는 공동체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 이어서 동쪽 숲의 윤슬 같은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동쪽 숲의 윤슬 같은 이야기. 우리가 늘 마주하는 선비 정신의 사례. 동쪽 숲의 윤슬 같은 이야기는 우리가 늘 마주하는 선비 정신의 사례로 이야기한다. 우리는 일상에서 가볍게 스쳐가는 매 순간 그 어느 곳이든 선비 정신과 선비 문화가 실현되는 것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오늘 이야기는 스포츠에서 볼 수 있는 이야기다. 스포츠 경기에서 우리를 감동시키는 페어플레이도 선비 정신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그 이유는 우리의 가슴 깊은 곳으로부터 감동을 이끌어내기 때문일 것이다. 또 이보다 더 높은 수준인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자세와 함께 성장을 추구하는 모습은 홍익인간의 정신이자 바로 선비 정신이라 할 것이다. 영국 프리미어리그에서 활약하는 우리의 손흥민이 그 한 예가 될 것이다. 손흥민의 축구 기술과 골 결정력 등 모든 것은 월드 클래스, 세계적 수준임은 그 누구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손흥민은 단지 축구 기술적으로 인정받는 것만이 아니다. 손흥민은 토트넘은 물론 다른 팀들의 선수와 관중과 전 세계 축구 팬들에게도 한결같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팀의 사령탑인 감독님들도 예외는 아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한마디로 말해 바로 대한의 선비 정신과 홍익인간 개념이 몸에 배어 실천하고 있음일 것이다. 이 어찌 대한민국 국민이 자랑스럽지 않을 수 있을까? 감사하다. 또 있다. 올해 개최된 2024년 파리 올림픽에서 펜싱 종주국인 프랑스와 사브르 종목 결승전을 펼쳐 사브르 황제에 오른 오상욱 선수가 있다. 바로 결승전에서 상대 선수가 뒷걸음치며 넘어지자 검으로 찌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바로 다가가 손을 내밀어 일으켜준 것으로 모든 관중과 선수들로부터 아낌없는 박수를 받았다. 바로 페어플레이 정신이자 서양의 신사도이며 한국의 선비 정신인 것이다. 바로 우리의 몸에 밴 선비 정신의 향기가 조금의 이해 계산 없이 그대로 표출된 것이다. 자, 이젠 국외로 나가보자. 9월 쉼터 이야기인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에서 소개했던 독일 테니스 선수인 알렉산더 츠베레프 선수이다. 이 선수는 2023년 미국 뉴욕에서 열린 US 오픈 테니스 대회에서 나치를 찬양한 관중을 용서할 수 없다며 문제를 제기해 심판이 퇴장토록 했다. 그는 2차 세계대전으로 끼친 해악을 인정하고 다시는 반복하지 않도록 용기를 냈고 실행에 옮겼다. 신사도와 선비 정신을 갖춘 멋진 자세임이 분명하다. 또 다른 테니스 선수가 있다. 2015년 스포츠 뉴스에 나온 내용이다. 호프만컵 테니스 대회로 호주에서 국가대항전으로 시합 중이었다. 호주와 미국의 대결이었다. 호주 선수인 레이튼 휴이트가 넣은 서브가 아웃으로 판정되자 상대 선수인 미국의 잭 사기 외쳤다. 서브 성공했으니 비디오 판독 신청하세요. 라고. 서브한 호주 선수와 심판은 물론 관객이 전부 뜻밖의 상황에 어리둥절했다. 이에 대해 잭 사기 다시 한번 권유했고 판독 결과 성공으로 확인되었다. 잭 삭은 한 포인트를 잃었지만 대신 가치 있는 스포츠맨십으로 모두의 박수를 받았다. 이런 동서양을 가리지 않고 감동을 주는 행동엔 페어플레이의 선비정신과 같은 맥이 흐르고 있다.
이 외에도 축구에서 페어플레이 사례는 얼마든지 있다. 손에 맞고 들어간 골이라고 고백한 경우가 있고, 페널티 박스 안에서 넘어진 것이 상대팀 파울로 판정돼 얻어진 페널티킥을 사실과 다르다고 반납한 예, 상대 골키퍼가 부상으로 쓰러지자 공격을 멈춘 예 등등 멋진 감동을 주는 사례는 많다. 이처럼 동서양을 막론하고 승패를 다루는 스포츠에서 공정한 경기를 진행하기 위한 선의적인 욕구는 깊은 공통점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페어플레이, 신사도, 선비정신으로 이야기하며 깊이 공감하고 아낌없는 박수와 찬사를 보내며 그 행위에 감사함을 공유한다. 우린 스포츠를 통해 극한의 승패를 겨루는 과정을 경험하네요. 따라서 빈번하게 경기 규칙을 고의로 혹은 본의 아니게 위반하는 모습도 보게 되죠. 여기엔 엄중한 벌칙이 주어지게 되고 이것이 공정해야 함은 두말하면 잔소리죠. 요즘엔 첨단 과학 장비가 발달함에 따라 보다 공정한 판정을 위해 비디오 판독과 같은 확인 절차가 진행되네요. 그런데 이것이 인간적인 면에서 살짝 아쉬운 면도 있지요. 그렇다고 인간의 생물학적 한계에서 오는 오심을 마냥 인정하긴 어렵죠. 새 시대에 적합한 방법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포츠에서의 페어플레이는 늘 우리에게 감동을 선사해요. 또 이와 같은 페어플레이는 우리 주변에선 늘 일어나요. 버스 자리 양보하기, 줄서기, 돈줄 내기, 기부하기, 나누기 등등 헤아릴 수 없이 많네요. 우리의 문기를 발현해서 선비 문화를 북돋우면 우리 삶이 훨씬 풍요로워지겠죠. 우리는 4329년 전 우리의 조상 단군이 선포한 홍익인간의 이념과 600년을 내려온 우리의 문정위민의 인본주의 정신으로 이제 세계 속에서 인정받는 때가 온 것이에요. 우리가 새 질서로 세계 평화와 안녕을 이끌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네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정신 나간 짓으로 국격을 손상하고 가치를 추락시킨 이번 사태를 수습하는 과정이 전 세계의 민주주의의 표본이 되는 것을 보면서 더욱 확신을 가지게 되네요. 지금 변화하는 새 시대의 지평이 열리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지만 결국 바로 서겠죠. 이것은 필연이에요. 단군으로부터 조선을 거쳐 지금까지 이어진 선비 정신과 문화의 중심 가치가 아무런 무리 없이 공유되는 것에서 우리의 미래가 밝을 것이란 확신이 드네요. 이번 쉼터를 이야기하면서 바람이 있다면 이참에 우리의 교육, 언론, 행정, 사법, 역사, 정치 등 모든 분야에서 선비 정신에 입각한 대대적 개혁이 이루어졌으면 하네요. 청취자 여러분 모두 건강하세요. 지금까지 강릉 하슬라디오 동쪽숲 쉼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